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문제는 softwareexpert.com 4112번 이상한 피라미드 탐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지가 이상한 피라미드를 발견했군요. 이 피라미드는 아래와 같이 같은 크기의 무한히 많은 원 모양의 방들로 구성되어 있다. 네, 아래 보이는 것처럼 이게 마치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피라미드를 발견했다 그랬죠? 네, 피라미드네요. 피라미드를 발견하던 중 민지는 보물이 있는 방의 위치를 알아내서 네, 보물이 있는 방의 위치를 알아내서 그곳으로 이동하려 한대요. 민지는 인접한 방으로만 이동할 수 있으며 인접한 방, 네, 두 방이 인접하려면 두 방 사이에 접점이 존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5번 방은 2, 3, 4, 6, 8, 9, 10 네, 5번 방은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2, 3, 4, 6, 8, 9 네, 이렇게 인접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 데로는 갈 수 있다. 하지만 1번, 7번은 인접하지 않는다. 그렇죠. 1번이라든가 7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갈 수는 없죠. 물론 다른 방을 거쳐서는 갈 수가 있겠지만 다이렉트로는 못 가겠죠. 또 1번 방과 인접한 방은 2번과 3번 뿐이다. 그렇겠죠. 자, 한 단위 시간에 인접한 한 방을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보물의 위치와 민지와 보물의 위치가 지어졌을 때 보물을 찾을 때까지 걸리는 최소 시간을 알아보자. 입력은 택해는 많이 테스트하네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각 테스트 케이스에 해당하는 주례는 두 개의 자연수 A와 B가 주어지는데 각각 이제 A가 민지가 위치하는 곳, B가 보물이 위치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녀석들은 만보다 작네요. 네, 그래서 민지가 보물을 찾아가는데 필요한 최소 단위 시간을 출력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우리가 5번 지점에서 5번 지점에 현재 민지가 있고 23번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생긴 것 자체가 뭐 하게 생겼죠? BFS 하게 생겼죠. 그래서 5번 정점에서 출발해서 가보는 거죠. 이렇게 이만큼 가볼 수 있고 depth 1 이렇게 해서 depth 2 여기 depth 3 그리고 여기서 depth 4 그래서 depth 4에서 만난다. 그래서 4번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만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실제로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 각각의 정점들에서 내가 다음 정점을 찾아갈 때 주변을 내가 체크하기가 매우 번거로웠어요.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네. 주변 체크가 조금 번거롭더라. 네, BFS로 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든 생각이 약간 그리디적으로도 얘가 충분히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네, 그리디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내가 5번 정점에서 뭔가를 탐색하는데, 이 5번 정점을 중심으로 나오는 이 피라미드 있죠. 이 피라미드의 영역에 있는 23번 요 녀석들은, 이 공들은 언제나 5번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23번에 네 칸만 나왔죠. 그리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24번도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25번도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쵸? 그래서 언제나 피라미드 영역에 있는 것은 피라미드 영역은 언제나 이동 거리가 같다. 근데 이 이동 거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이동 거리라는 것은. 자, 우리가 각각의 방들을 우리가 레벨을 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레벨 1, 레벨 2, 레벨 3. 그래서 5번 방은 지금 레벨 3였던 거죠. 그리고 레벨 4, 레벨 5, 레벨 6, 레벨 7이에요. 그래서 23번의 레벨은 7이었죠. 그래서 이 이동 거리라는 것은 사실 두 점의 레벨의 차이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영역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영역 안에 있는 것은, 이 피라미드 영역 안에 있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레벨을 찾아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데 어떤 정점이 피라미드 바깥에 있어요. 여기 있어. 또는 여기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지점에 있다고 할 때는 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차를 보면 되겠죠.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 그래서 이 피라미드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요 값을 한번 우리가 빼주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가운데 있는 거 말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7번에서 지금 28번에 있는 곳이 보물창고예요. 자, 여기에 가보는 가장 짧은 방법. 일단은 층이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층이 이동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어차피 언제나 같다는 거죠. 이게 레벨 1, 2, 3, 4 이게 지금 4층이고 5, 6, 7 이게 7층인데 그래서 둘 간의 층 간의 거리는 7 빼기 4니까 3이죠. 그래서 어떻든 이까지는 내려와야 돼. 그럼 최대한 올 수 있는 것은 요만큼 오는 거죠. 이게 3. 그리고 나서 이제 해보는 게 뭐예요? 근데 이 영역 안에 22부터 25까지가 7번 피라미드 영역인데 그 안에 28은 없어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28과 25를 차를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28 빼기 25는 3이니까 하나, 둘, 셋 더하기 3 해서 총 이동거리는 6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찾아야 될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것은 이제 방들을 가지고 그 방이 몇 층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방을 층 정보로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능이 하나가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어떤 방이 있을 때 그 방이 해당하는 층으로 이동했을 때 그 피라미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방이 2층으로 이동했을 때 피라미드 좌우 끝 끝 지점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두 개만 잘 구해 놓으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솔루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12번 이상한 피라미드 탐험 솔루션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24번 라인에 있는 인트의 배열 레벨스라는 게 있어요. 이 레벨스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피라미드가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죠. 그 피라미드의 각각의 층을 탐색을 하면서 우리가 각각의 층에서 방이 몇 번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내가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어떤 방 번호를 띡 던져줬을 때 그 방이 도대체 몇 층에 있냐 뭐 그런 정보를 내가 끄집어낼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기본 데이터로 각각 층에 시작하는 방 번호를 저장해 놓을 배열이 레벨스예요. 근데 레벨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점이 뭐냐 하면, 자, 이 경우는 지금 태케가 아까 몇 개로 주어진다 그랬냐면 1000개의 태케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1000개의 태케가 주어질 때 이런 피라미드의 구조는 어때요?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그거 똑같죠? 네. 방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이 태케가 태케가 많아진다고 해서 이 구조가 달라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한번 구해놓고 계속해서 쓰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 레벨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태케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태케들이 돌기 전에 미리 우리가 구해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가 이제 태케를 입력받는 부분인데, 그 전에 사전 작업으로 이제 레벨스라는 녀석을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작업은 init levels라는 메서드에서 따로 작업을 해볼 거고요. 자, init levels 한번 가보죠. 자, init levels는 들어가 보니까, 자, levels라는 배열이 선언이 되어 있어요. levels는 배열이 크기가 141개짜리 배열을 구해놨어요. 느닷없이 141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출력해보면 그 범위를 쉽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서 우리가 system.println에서 rs.to string에서 이 levels를 한번 출력을 해볼 거거든요. 네, 그거를 해보고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배열이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을 거고 쭉 있겠죠. 그래서 이 levels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값들을 저장해 놓는 배열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방이 있냐면, 이 태케는 맥스가 지금 어디까지 갈 수 있다 그랬냐면 10,000까지 갈 수 있다 그랬죠. 10,000번째 방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가 10,000번째, 10, 100, 1000만. 예, 여기가 10,000번째 방이에요.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배열이, 어디까지 이제 배열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는 필요 없는 거죠. 이 지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지점은 10,000 쭉쭉쭉쭉 넘어가니까 여기는 10,000보다 이런 지점이 되겠죠. 여기는 우리한테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필요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경계를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물론 계산해 보면 알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약간 좀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배열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배열에다가 값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번 채워보는 거죠. 자, 이 배열은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 구성이 1, 2, 4, 7 아까 이 사면을 이루는 게 1, 2, 4, 7, 3, 4, 11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런 거는 자, 이런 식으로 쭉 되는 개차 수열이죠. 그래서 폼은 돌려서 이 레벨스를 초기화를 시켜봤습니다. 초기화 시키면서 이렇게 레벨스를 한번 찍어보는 거죠. 현재 142인 상태인데 현재 상태에서 한번 배열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출력된 값을 살펴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9870이죠. 9870. 이거를 원래는 얼마로 해볼 수 있냐면 142까지 한번 해보면 그때 출력되는 배열은 맨 마지막 게 10011이에요. 많이 넘어갔잖아요. 여기는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만들 배열은 이 9870까지 해서 다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맥스 크기는 141개까지 가보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열의 초기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초기화가 이루어졌고 태케를 받아오기 시작합니다. 받아오고 그리고 민지하고 이제 보물의 위치를 각각 이제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answer 값을 이제 가져오네요. 근데 만약에 민지하고 현재 보물하고 위치가 방번호가 같다라고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동해야 되는 칸은 연계가 되겠죠. 그대로 이제 값이 나가면 될 것 같고
두 개의 값이 다르다 라고 했을 때는 탐색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민지가 있고, 그리고 언제나 이런 구조로만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민지가 보물을 찾아가는 구조로. 그러니까 간혹 태커에는 이런 케이스로 아마 되어 있는 태커도 꼭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왜냐면 그 범위가 1부터 A, B 이렇게 범위가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A와 B의 관계는 없죠. 그러니까 누가 큰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언제나 이렇게 두 개 생각하면 힘드니까 하나는 그냥 지워버리고 이 상태로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민지가 트레저보다 크다면 위에 있다는 게 지금 방번호가 작은 거죠. 이게 방번호가 작음이에요. 이게 이 녀석이 방번호 큼. 그래서 만약에 민지가 더 커버린다면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둘을 스왑해 줍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민지가 위에 있다는 게 이제 우리는 보장이 됐고요. 자, 다음으로 할 일은 각각의 민지와 보물의 층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걔네들이 몇 층에 있는지. 그래서 getLevels라는 메서드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나 봐요. 자, getLevels는 룸 넘버를 이제 받아서 그 룸 넘버에 해당하는 층을 리턴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배열에다가 저장해 놨던 게 배열에 저장해 놨던 게 요 녀석들을 저장해 놨죠. 이 값들 1, 2, 4, 7, 11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여기서 어떤 층에 대한 값을 넣었을 때 배열에다 넣어봤을 때 내가 룸8이라는 녀석의 값을 몇 층인지 알고 싶어요. 얘가 룸8이라는 게 룸8이라는 거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보면 돼요? 쭉 가보면 되겠죠. 쭉 가봤는데 7보다 컸어요. 11보다는 8이 작죠. 그런 건 아니고 쭉 가다가 여기 있는 값보다 큰 녀석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8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녀석의 인덱스가 바로 이 8이 있는 플로어가 되겠죠. 그래서 반복문을 쭉 1부터 해서 쭉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레벨스 i에 있는 값이 룸 넘버보다 작아지는 걸로 했네요. 그래도 상관없겠죠. 작아지면 그때 i를 가지고 사용한다. 그래서 해당 층을 리턴 받아봤습니다. 다시 위로 가서 그래서 민지하고 보물의 층을 확인해 봤고요. 층이 결정이 됐으면 이제 민지가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민지가 이동해서 정착할 피라미드를 구성해 보도록 하죠. 아까 피라미드가 어떻게 생성이 될 거라 그랬냐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1, 2, 그리고 4 되겠고, 그리고 7 더하기 4 하면 11 더하기 5 하면 16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루어지겠죠. 자, 만약에 민지의 위치가 7이었다. 민지의 위치가 7이었다라고 하면 이 7인 지점에서 이제 갈 수 있는 피라미드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밑에 여기는 12, 15, 16, 17, 18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민지가 갈 수 있는 피라미드는 민지가 이동하는 피라미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값과 이 값이 이제 필요한 거죠.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면 start left 여기를 start right 라고 불러줄 거예요.
자, 스타트 레프트하고 스타트 라이트는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각각 이제 층이잖아요, 이게. 층. 레벨 0,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자, 현재 그래서 민지는 레벨 4에 있고, 5, 레벨 6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7이 이제 16으로 되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에서 다음으로 가려면 11로 가는 것은 플러스 4 하는 거죠. 그리고 11이 다시 6으로 한층 내려가는 것은 플러스 5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자기 층에 레벨들을 이제 계속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는 정삼각형 되는 거죠. 정삼각형. 그래서 요 뎁스만큼, 뎁스가 지금 차이가 2죠. 요만큼 이제 차이가 2.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스타트 레프트와 스타트 라이트를 둘 다 민지의 값으로 초기화를 했고, 자, 반복문을 돌면서 스타트 레프트에다가는 민지 레벨부터 해서 트레저 레벨까지 쭉 증가하는 값을 더해줍니다. 값을 더해주고, 스타트 라이트는 스타트 레프트 플러스 J 해주면 되겠죠. 이 J라는 게 이제 갭이 되겠죠. 갭. 차이. 자, 그래서 스타트 레프트하고 라이트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한 게 이제 요 16과 18이라는 값을 구했다라고 하면, 자, 일단 해당 층까지는 이동합니다. 그래서 앤서가 기본적으로는 트레저 레벨 빼기 민지 레벨, 해당 층까지 이제 내려온 거죠. 층까지 내려왔을 때 거기서 범위가 만약에 보물의 위치가 이 안에 있었다, 보물의 위치가 라고 하면은 그냥 끝난다는 거죠. 근데 보물의 위치가 이게 아니라 위쪽에 있었다 라고 하면, 만약에 오른쪽에 있었다면 스타트 라이트랑 계산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왼쪽에 있었다면 스타트 레프트랑 이제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트레저가 스타트 레프트보다 작다면 스타트 레프트에서 트레저 값을 빼주고, 그렇지 않고 트레저가 스타트 라이트보다 크다면 트레저에서 스타트 라이트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를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한 피라미드 탐험에 대한 솔루션을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